안녕하십니까. 양성빈 TV의 양성빈 라면 14번째 사과 라면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사과를 수확을 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사과 상태를 보니까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올해 냉해가 있어서 동록이 좀 이렇게 끼어 있고 동록이 끼어 있다 보니까 색깔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과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낙과가 돼서 또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걸로 경제적인 이익을 누려야 되는데 올해 유난히 또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웃지 못하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 사과는 지금까지 80헥타르 정도가 지금 재배 면적이 줄었어요. 자, 그리고 농가도 810농가 정도로 약 100농가 정도가 줄었고, 자, 사과 정말 이렇게 예쁘게 익은 것 같지만 여기에 또 동록이 끼었습니다. 이거는 냉해 피해로 수정할 당시에 냉해 피해를 입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냉해 피해가 굉장히 좀 심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 농가들이 울상이기 때문에 저도 편한 마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최저 가격 보장이 될 수 있는 최저 가격 보장제를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비자 반드시 새롭게 도전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 같고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도매시장에 우리 유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직거래를 하는 것도 인건비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못해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직거래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력이 없어서 포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저도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도메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그런 얘기들을 같이 또 다음 이야기에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성빈 라면 14번째 사과 라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인터뷰까지는 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인터뷰까지나 그냥 혹시나 뭐 자료가 될란가나 모르겠다만은 사과는 한냉성 기후라. 그리고 우리 장수 지역을 보면은 정말 400 이상의 고지고 600 정도의 중고냉지. 그냥 중고냉지라 그러면 뭐 고냉지의 입장만 갖고 있는데 우리 장수는 백두대간 내에 이제 분지형으로 내륙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메리트죠. 이태리 가면 남부 티놀이라는 고장이 있는데 거기도 사과 고장으로서 이렇게 알프스 산맥을 끼고 이렇게 계곡으로 가는 고장인데 거기에 지대를 보면 분지형이 갖고 있거든. 그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알프스, 남부의 알프스, 그게 장수라. 천혜적인 기후 조건을 갖고 있죠. 기후적인 특성도 좋고 또 이런 산간을 이용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 뭐 가치가 없는 거죠. 하긴 나름으로 우리는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름 사과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장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는 것은 홍로의 가치가 너무 이 집약적인 그 노동력, 또 시장의 단기성, 짧은 시간, 그러고 이 어떤 그 성향의 기폭, 기호성의 어떤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사과로서 장수만한 품질을 보장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또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은 우리 이 장수의 이 토지를 보면은 석회석이 아주 풍부해요. 석회석이. 특히 사과에는 이게 칼슘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 칼슘이 많아야 색이 발현되거나 육질이 경도라 그러죠. 경도가 단단하거나 이런 부분들 색상 좋고 모양 좋고 육질 단단하면은 여름 사과로서는 금상첨화죠. 그것이 우리 지역의 토양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또 이름 걸맞게 장수 아닙니까? 물이 풍부하잖아. 네, 물 풍부하고 토양에 섞여서기 좋고 그게 칼슘이 좋고 기후 특성 좋으니 여름 사과로서는 정말로 어디 지역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왜 힘들어 하느냐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는 이유가 판로 개척에 대한 특화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저기 개남에 APC가 있잖아요. 네. 저게 우리나라 산지 유통센터의 1호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1호가 방향성만 잘 가져갔다라면은 어느 지역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그 어떤 유통의 가치를 발현했을 거예요. 첫 번째를 유통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금 한 810농가 정도로 거의 한 100농가 가까이가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100농가 가까이가 줄고 그리고 80헥타르 정도가 감소를 한 이유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일까요? 가장 이제 그게 큰 것은 이제 홍로가 갖고 있는 그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홍로 이놈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품종이에요. 조금 기술력으로 조금만 소홀하면 금방 나무가 망가져. 꽃을 너무 많이 피우고 과일을 너무 많이 달고 이걸 이제 따내려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이 따라야 되는데 일명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젊은 세대에서는 충분한데 우리 인력이 이제 노령이 되면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때는 따라오기만 해도 됐는데 유목기 때는 나무가 성목이 되면서 점점 나무가 갖고 있는 그 단점, 홍로가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소득으로서 경제 수명이 다 했다. 이 경제 수명의 관계 때문에 조기 되는 것이 전체의 한 10% 정도, 뭐 우리가 800헥타 수준에서 80헥타면 10% 정도가 감소했다. 지금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돈을 10만 원 이상을 줘도 인력을 못 구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가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좀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CEO들하고 또 아니면 뭐 군수님한테도 많이 건의도 했는데 일단 지금 인력의 대책은 외국 인력밖에 없어요. 네. 우리 국내 인력이 있다 하던들 가격 대비 3D 인력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가지고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스는 와서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이 일의 능력이나 일의 수급의 관계는 외국 인력밖에 없는데 외국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 정말 지자체에서 단기 비자 또 농업 비자 어떤 그런 특징적 비자를 발급해서 MOU 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매계를 맺는다든가 모시고 와서 단경기 3개월이면 3개월. 농업 비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 칼럼을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비자 반드시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좀 신설을 해서 그렇죠. 농업만을 위한 그런 비자를 발급하는 그렇죠. 방안을 갖다 바로 그 마련해서 인력을 수급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칼럼을 하나 쓴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 법안에서 단기 비자 네네. 뭐 지자체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데 정작 농업을 위한 비자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수 비자죠. 네. 그런 것은 특수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농협의 그 3D 인력에 대한 그런 어떤 인력 수급을 위한 특수 비자법을 만들어서 정말 저렴하게 손쉽게 우리가 비자 발급을 해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참 이건 나라님들이 할 일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참 조합장님 말씀이 결국은 유통과 인력의 가장 큰 그 문제점. 마음이 아파서 말문이 맥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힘든 부분이 유통 쪽에 보면은 전 비용 문제가 올라가 있어요. 코스트가. 네네. 그게 지금 박스가 소단위로 가고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장사꾼들이 원하는 그 비중을 우리가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필요 없이 노동력이나 필요 없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수혜가 누굴 받냐,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은 장사꾼들이 수혜자예요. 그런데 지금 안동에서는 컨테이너만 가지고 우리 물건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컨테이너채로 경매를 해 가지고 컨테이너채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농가들은 선별 수작업 대충 이래 눈으로 선별만 해갖고 컨테이너만 보내주면은 자기들이 그래서 선별해 가지고 자기들 규격 컨테이너에다가 담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경매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고 필요한 그것을 사가지 간 사람들은 그 물류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상품을 만들면 돼요. 꽃단지를 만들든지 뭐 포장을 하든지 분을 바르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지금 우리 농가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장은 일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은 농사만 짓게 하고 물류에다 보내주면은 우리 물건은 어디를 간들 좋다. 국내산 사과로서 어디를 가 좋다. 그 대신 그 물류에서는 장수산이라는 걸 알 것이다. 소비자에게 가서는 물류 너가 마음대로 해라. 소비자까지 가서 우리가 뭐 장수산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물류한테 주는 것이다. 그 물류 너가 가져갈 때 우리 원문만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농가들의 정말 일손도 들어주고 부가가치를 높여준다면은 이렇게 창고 없는데 박스 쌓아놔야 되고 온갖 자재 다 준비해야 되고 그거 하나 포장하려 그러면 시간만 가고 택배 크지만 여기 택배도 사람 하나 그 택배 물건 하나 보내려고 그거 하나 하려면 시간만 가고 임금비만 비싼 거예요. 우리는 물류로 보내고 개인 소비자들은 택배를 시키고 싶어 물류한테 시키고 정말 시스템이 글로 가야 돼요. 그냥 이런 그 유통의 과정이 물론 산지에서 소비자는 직접 사고 싶죠. 살라 그러면은 그거 한 개 팔기 위해서 여기는 정말 또 시간이나 어떤 그런 그 자료들 말하자면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또 다 구비해 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비용 문제가 너무 커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농가들의 관계를 놓고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여기는 생산만 하고 농협이나 사과조합에 원물 납품해버리고 그 원물을 상품화하는 것은 사과조합이나 농협이 하고 그러고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서 필요한 양을 저것들이 공동으로 상품화 시키고 정말 그 물류가 필요한 대로 뭐 이마트가 됐든 홈플러스가 됐든 너희들이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냐 그 너희들이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 줄게. 그건 물류가 할 문제예요. 농가가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동 선별장, 네. 그래서 뭐 농협의 수매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좀 네. 제시하시는 네.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유통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꼭 필요하겠다. 지금 나온 얘기들 중에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면. 2년 전에 사과 가격이 너무 하락을 해서 이 투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그렇죠. 투쟁을 하시면서 제일 앞에 네. 서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격 안정 기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장수군에. 그렇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가격 안정 기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 품목에는 혹시 사과가 포함이 됐나요? 사실 사과가 포함되는 걸로 투쟁도 했었고 그 관계가 있는데 지금도 진행형이라 그래요. 진행형이라고 왜 하면 그렇죠? 문제는 재원이겠죠. 조례안을 만들었다 하면 조례안에 걸맞게 재원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재원에 맞춰서 최저가를 보장한다든가 수매가를 정한다든가 비상품가를 수매한다든가 하는 등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 자체도 자조금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재원이 마련이 안 되니까
조리안을 만들었다 한들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까? 그러고 그 품목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조금만 한락해도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부분이다 보니까 진행형으로만 반드시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리안으로 금년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저가를 보장하다든가 수매가를 정한다든가 비상품과에 대한 지원이 있다라고 물어보면은 재원이 없다. 재원 없는 조리안은 뭐 필요하냐. 반드시 재원이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자. 이미 인근의 무주는 수매가를 정해놓고 최상품, 그 다음에 B급, 우리가 말하는 B급 비상품가를 수매가를 정해놓고 시장 격리 관계를 시키고 있거든요. 시키고 있고 최저가를 이미 보장을 해주고 있고, 물론 무주보다는 우리가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비용 문제에서는 좀 불리한 면은 있겠죠. 그러나 적으면 적은 대로 시작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메아리가 없어요. 정말 그런 게 안타깝고, 그것도 인근에 그런 조리안이 만들어지고 이미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속이 터지는데 정말 가격은 바닥세를 갖고 있어도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대책이 없었을 때 정말 울부짖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네, 제가 무주군수님하고 가격안정기금 조례에 대해서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무주는 2018년도에 최초에 100억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걸로 가격안정기금을, 그러니까 최저가격, 쉽게 얘기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하면서 이제 시행을 했고, 장수가 그렇죠. 이제 그걸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네. 장수는 농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200억은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20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게 전체 예산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 약 우리 본 예산이 4,258억 그 정도 되고 5천억 시대라고. 200억이면 약 5%가 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그 5%가 안 되는 그런 돈들을 갖다가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뭐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봤다는 게 중요하고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뜻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시작도 안 해보고 무서워하고 뜻도 안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갈망을 해도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메아리만 있어도 그래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라도 준비를 했구나. 적은들, 우리가 뭐 규모가 있으니까 적은들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작도 안 해보고부터 핑계부터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행정의 안일한 부분이죠. 정말 농업에 관련돼서 행정에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한 거예요. 네, 아무튼 또 장시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과산업 다시 영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반드시 사과 산업은 가치를 가질 겁니다. 네네. 저는 장수의 희망은 오직 산업의 1번지 사과뿐이다. 저는 감히 이것보다 더 효자 종목은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 안에 우리 농가들에게 다가가느냐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숙제지 않나. 네. 우리 어르신들 정말 행정의 수장들은 여기에 정말 한 번쯤 고민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장수 사과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함께 머리 맞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처음에 1차 바람 불고 돌풍 불었을 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싹 주워가지고 이제 그 보험에서 와서 보고 치워도 된다 해가지고 치웠고, 이제 그래갖고 행정에도 또 신고를 했더니 행정에 와서 보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떨어진 것이 이런 것이 있어야 뭔 얘기를 하는데 못 온다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알았다고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행정한테 얘기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두 번째 또 이런 돌풍식으로 비가 와버렸어요. 얘가 직중우가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거의. 정말 시간이. 많이 떨어졌네요. 예, 이제 떨어져서 이제 이미 썩어버렸네. 그냥 다 썩어버려요. 떨어지면. 네.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런 과일이 네. 떨어지니까 네. 뭐 거의 한 3, 4일 지나니까 막 이렇게 번지고 썩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에다 신고를 2차 신고를 하니까 보험에서 또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애로사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보험 그 농협 가갖고도 안 좋은 소리도 내가 좀 했고 살적으로 내가 보험 들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혜택 보려고 보험 들지 왜 드냐라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겨우 그 접수해가지고 와서 조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그 똑같이 사과 농사를 시도 밑에 선배는 안 떨어졌고 나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와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정도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에서도 와서 보고 이제 2차 떨어질 때 와서 보더만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피해가 많은데 행정에서 어떤 저희를 처음에는 몰라고 그랬다고 두 번째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나름대로 농약값이라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올해 가격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가격은 작년 대비해서 한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3년 전으로. 예, 3년 전에 우리가 막 그 사과농가들이 장수 군 광장에다가 데모하면서 사과를 많이 갖다 놓았었잖아요. 쌓아놓고. 이제 2019년이니까 2년 전이었고. 2년 전.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사과금이 우리가 이제 이 농사를 져서 내보내면은 지금 경매시장 가면 뭐 10kg 한 박스에 8,000원, 5,000원. 그리고 전 넘어 이제 2, 3만 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잘 나오는 것도 있긴 하던데 네. 어찌됐건 A급, 네. B급, C급 다 나뉘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그 경매시장에서 뭐 1다이, 2다이, 3다이, 4다이 그런 식으로 평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1다이, 2다이를 보내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한 15일 전, 약 한 달 전, 15일 전에는 거의 뭐 8만 원 한 박스에 10kg 8만 원에서 또 뭐 5, 6만 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뭐 그 뭐 완전히 반도막 건너가 돼버렸지 지금. 이게 농가들이 사실적으로 이게 사과농사 져서 내가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이하고 밑에하고 과원에서 못 나와도 5천만 원이 나와야 그 우리가 농사 져서 그동안 들어갔던 거 인건비나 건지가 해요. 근데 2천만 원 안 나와 2천만 원도 지금. 그러니 뭐 농가가 좀 폭풍을 누리시지. 농사 져서 어떤 소득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아무 이득이 없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과정이에요.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좀 가격을 안정할 수 있는 최저 가격 보장에 또 사과도 좀 포함이 되는 그날까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내가 이제 뭐 프랑카드 한 번씩 보지만 뭐 도의원 후보 계실 때 그 농업 농촌 기부제 고향 그런, 기부제 네, 네네. 그 제도하고 또 제가 보니까 뭐 그 산서 같은 경우는 양파를 그 보장 제도로 해서 네, 농사를 최저 가격 지니까 보장제. 네,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질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맞습니다. 많이 네. 봤어요. 그걸 네, 보면서도요. 네, 그 양성빈 그 라면 보면서도 그걸 내가 느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농가다면 우리 농장에서 한번 초대를 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야겠다 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와서 보신 게 어째요? 네, 진짜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해서 이거 진짜 뭐 안타깝네요. 지금 다 상품이었을 건데. 타상풍이었죠 이게 지금. 네네. 근데 떨어져서 이미 맞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손이 많이 농가에 보급이 되고 일손 있으면은 이거라도 주워서라도 이게 막 그 기회라도 짤 수 있는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 뭐 떨어진 거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력이 일단 공급이 안 되고 사람이 농촌에서 사람을 못 구하니까 애로사항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인력 자체가 없어서 예, 그런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다른 분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 비자라든지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외국인들을 농업에만 네.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에 인력으로 채용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인력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최저 가격이 보장이 되면 우리가 훨씬 수월하게 농사 지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다. 최고 그거 같아요. 네, 최저 그거에는 가격 보장만 변함이 없는 되면 것 같아요. 예, 네. 농민이 맘 놓고 농사 네. 질 수도 있고
그 이제 그 어떠한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뭐 어떤 상품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가격 보장제가 안 되니까 비쌀 때는 월등하게 비싸고 네. 쌀 때는 지금 8만 원, 8천 원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뭐 10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낙화돼 버리니까 우리 농민들이 뭘 쳐다보고 있어. 왜 열심히 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돈을 못 벌어버리니까 원통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부채만 들어가고 이제 농민들이. 네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나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한 2천만 원 이상 부채가 그냥 쌓여버린 거예요, 도로요. 갚아야 할 돈이 이것이 완전하게 잘 되고 팔로가 잘 되고 했으면은 괜찮은데 그거 안 되다 보니까 뭐 도로 부채가 그냥 쌓여가는 거지. 이게 지금 따낸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다 이 정도밖에 밑에는 안 땄어요. 밑에는 땄어요. 네, 지금. 밑에는 좀 이거 땄고 네네. 이제 그 여기 이쪽 따면서 좀 익었던 좀 앞에 익었던 것들 땄고 근데도 뭐 떨어진 것들이 근데 나무가 지금 수령이 한 12, 13년? 지금 8년째예요. 이건 굉장히 큰데요? 나무는 큰데 네. 지금 8년째 올해 지금. 아, 이게 8년 차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무가 예, 커요. 예, 예. 아니 근데 다른 사과나무에 비해서 지금 수고가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하다 지금 그 생각하고 음. 있었어요. 네. 처음에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 이제 이걸 경험 삼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높이 해서 하면 사과를 많이 딴다 욕심만 부리고 이제 키운 거지 나무를.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 네. 아니더라고. 나무를 적게 키워야 이렇게 수확하기도 좋고 뭐 하시든지 이러기가 편한데 그렇죠. 지금 높으니까 수확하는 것 때문에 이걸 네. 갖다 나무를 갖다 수형을 그런 생각이 잡고 많아요. 새장방추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유가 네. 사실은 그런 건데. 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어려움은 이제 들었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좀 우리가 제대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또 네, 노력하시고요. 네네. 아무튼 뭐 네. 농민을 위해서 네. 뭐 농민이 장수 같은 경우에 뭐 60, 70% 되니까 네. 농민을 위해서 좀 뭔가가 제도가 돼야지 그냥 그 농민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